고요한 밤, 런던의 블룸스버리, 낡은 빅토리아 양식의 저택에 살고 있는 달링 가족. 그들의 집은 항상 꿈과 현실의 경계에 서 있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에게는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에는 항상 피터팬이라는 이름의 그림자 같은 존재가 떠돌았거든요. 밤마다 창문 밖에서 들려오는 묘한 소리,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사라지는 물건들. 어둠 속에서 펼쳐지는 미지의 이야기는 아이들의 순수한 상상력을 자극하면서도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감과 섬뜩한 기대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전설처럼 피터팬의 존재는 달링 아이들의 일상에 스며들어 평범한 밤을 비범한 모험의 전조로 바꾸어 놓았죠. 어느 날 밤, 달링 부부가 저녁 식사를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웬디 달링의 방에는 소름 끼치는 침입자가 나타납니다. 그는 다름 아닌 피터팬, 영원히 늙지 않는 소년이었죠. 그런데 그의 그림자가 그만 방 한구석에 붙잡혀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림자가 스스로의 의지를 가진 것처럼 꿈틀거리는 모습은 마치 살아있는 악령을 보는 듯 섬뜩했습니다. 그림자가 벽에 달라붙어 팔다리를 허우적거리는 모습은 웬디의 심장을 쿵쾅거리게 만들었습니다. 웬디는 본능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혔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매력과 신비로운 호기심에 이끌렸습니다. 피터팬은 자신의 그림자를 돌려받기 위해 웬디에게 간절히 매달렸고, 웬디는 떨리는 손으로 바늘과 실을 찾아 그의 그림자를 다시 꿰매어 주었습니다. 그 순간 피터팬의 얼굴에 드러난 기묘한 미소와 그의 눈빛에 담긴 야성적인 빛은 그녀의 마음속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이 기이하고 운명적인 만남은 달링 아이들이 영원한 어린아이의 세계, 네버랜드로 떠나는 위험천만한 모험의 서막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미지의 항해를 시작하게 된 것이었죠. 피터팬은 웬디와 그녀의 남동생들, 존과 마이클을 데리고 네버랜드로 날아갑니다. 그들의 여정은 어둠과 별빛이 뒤섞인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환상적인 비행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불안하고 섬뜩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멀어지고 구름 위로 솟아오른 달빛 아래 펼쳐진 세상은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한없이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하늘을 나는 동안 웬디는 네버랜드에 대한 피터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버랜드는 현실과 환상이 뒤섞인 혼돈의 땅이었고 거기에는 피터팬의 추종자들, 즉 길 잃은 아이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어린 시절의 순수함을 잃어버린 채 피터팬의 그림자 아래에서 영원히 아이로 살아가는 존재들이었죠. 그들의 눈빛에는 생기 대신 어딘가 모를 공허함과 고독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웬디는 알 수 없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과연 이곳은 순수한 아이들의 낙원일까요? 아니면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유령들의 감옥일까요? 네버랜드에 숨겨진 비밀이 점차 그녀의 마음을 짓눌러 왔습니다. 네버랜드에 도착하자마자 아이들은 팅커벨의 묘한 시기와 함께 해적 후크 선장의 위협에 직면합니다. 팅커벨은 피터팬에 대한 독점적인 애정을 가지고 있었기에 웬디에게 질투심을 품고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그녀의 작은 날갯짓은 때로는 따뜻했지만 때로는 날카로운 비수처럼 다가왔죠. 후크 선장은 피터팬을 향한 불타는 증오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한쪽 손은 피터팬과의 싸움에서 악어에게 잘려나갔고 그 악어는 이제 시계 소리를 내며 그를 끊임없이 뒤쫓는 악몽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째깍거리는 시계 소리는 후크 선장의 심장을 끊임없이 조여오는 죽음의 전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차가운 복수심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의 눈빛은 마치 저승에서 온 망자처럼 섬뜩하게 빛났습니다. 그의 부하들 스미와 스타키 같은 어두운 그림자들은 그림자처럼 그를 따랐고 그들의 얼굴에는 잔혹함과 무기력함이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네버랜드는 아름다운 자연으로 가득했지만 그 이면에는 해적들의 잔혹함과 원주민들의 고요한 미스터리, 그리고 바다 괴물들의 위협이 공존하는 위험천만한 곳이었습니다. 웬디는 점차 네버랜드의 아름다움 뒤에 숨겨진 어둡고 잔인한 진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꿈의 세계가 아닌
생존을 위한 투쟁의 장이었던 것입니다. 피터팬은 네버랜드에서 절대적인 군주처럼 군림합니다. 그는 영원한 어린아이였지만 동시에 잔혹하고 예측 불가능한 존재였습니다. 그는 아이들을 이끌고 해적들과 싸우고 모험을 즐겼습니다. 피터팬의 모습은 마치 영원히 철들지 않는 악동 같으면서도 때로는 잔인한 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순진한 미소와 함께 알 수 없는 냉정함이 공존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불사하는 냉혹한 면모를 보이기도 했고, 그의 행동은 종종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잔인성을 드러냈습니다. 웬디는 피터팬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과 그의 순수한 듯하면서도 기이한 잔혹성의 혼란을 느꼈습니다. 그는 과연 그녀가 꿈꿔왔던 영웅일까요? 아니면 이 모든 혼돈의 근원이자 아이들을 영원히 늙지 못하게 가두는 마법사이자 악마일까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점점 더 깊은 의문과 불안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웬디는 길 잃은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 그들을 돌봅니다. 아이들은 그녀의 보살핌 속에서 잠시나마 엄마의 따뜻함을 느끼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어딘가 모르게 슬픔과 공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어른이 될 수 없는 존재였고 미래를 알 수 없는 영원한 유년기에 갇혀 있었죠. 웬디는 그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며 잃어버린 고향과 부모님에 대한 기억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아이들의 마음속에 잊고 있던 희미한 추억을 되살리며 잠시나마 현실 세계와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피터팬은 그녀의 그런 행동을 질투하고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그는 아이들이 어른이 되는 것을 두려워했고 그들의 기억이 사라지기를 바랐습니다. 그의 질투는 마치 갓난아이의 투정 같으면서도 동시에 어린 영혼을 영원히 가두려는 섬뜩한 집착처럼 보였습니다. 피터팬은 아이들의 성장과 변화를 거부하는 마치 시간 자체를 멈추려는 듯한 기이한 존재였습니다. 웬디는 자신이 아이들을 해방시키려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깨달았고 이는 피터팬과의 관계에서 미묘한 긴장을 유발했습니다. 후크 선장은 피터팬을 향한 복수심에 사로잡혀 끊임없이 글을 줬습니다. 그의 계략은 점점 더 교활하고 잔인해집니다. 그는 피터팬을 독살하려 하고 심지어 웬디와 아이들을 납치하여 그의 복수를 완성하려 합니다. 후크 선장의 눈빛은 복수심에 불타는 지옥의 불꽃 같았고 그의 웃음소리는 마치 망자의 비명처럼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그의 비뚤어진 욕망과 잔혹한 본성은 네버랜드의 어두운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해적선을 이끌고 아이들을 쫓으며 검은 돛의 해골 문양이 그려진 깃발은 마치 죽음의 그림자처럼 네버랜드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후크 선장의 잔혹한 행동은 웬디와 아이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고 그들의 평화로운 꿈은 악몽으로 변해갔습니다. 아이들은 해적들의 감시에 시달리며 끊임없이 탈출의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네버랜드는 더 이상 꿈의 낙원이 아닌 생존을 위한 처절한 전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장 큰 위기는 후크 선장이 아이들을 납치하여 해적선에 가두는 사건입니다. 해적선 내부는 습하고 어두웠으며 쇠사슬 소리와 해적들의 거친 웃음소리가 공포를 더했습니다. 웬디는 그들에게 희망을 잃지 말 것을 외치며 용기를 북돋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작은 불씨 같았습니다. 이 순간 피터팬은 후크 선장과의 최후의 결전을 벌입니다. 칼날이 부딪히는 소리, 고함 소리, 그리고 째깍거리는 시계 소리가 뒤섞여 네버랜드 전체를 진동시켰습니다. 번개와 천둥이 치는 폭풍우 속에서 두 숙적의 싸움은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피터팬은 자신의 타고난 재능과 기지를 발휘하여 후크 선장을 궁지로 몰아넣습니다. 그의 검술은 마치 살아있는 예술가 같았고 그의 몸놀림은 바람처럼 빨랐습니다. 후크 선장은 결국 악어가 기다리는 바다로 떨어지고 그의 마지막 비명은 네버랜드의 깊은 심연 속으로 영원히 사라집니다. 피터팬의 승리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가져다 주었지만 동시에 그의 영원한 싸움이 끝나지 않을 것임을 암시하는 듯했습니다.
악어의 시계 소리는 여전히 네버랜드의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듯했고 후크 선장의 그림자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피터팬은 아이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지만 자신은 네버랜드에 남습니다. 그는 영원히 늙지 않는 소년으로 남고 싶어 했고 어른이 되는 것을 끔찍이도 두려워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영원한 어린아이로 남고 싶은 강렬한 욕망과 동시에 어른이 되는 것에 대한 깊은 공포가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웬디는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 품에 안기지만 네버랜드에서의 경험은 그녀의 삶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녀는 피터팬을 그리워하면서도 그와의 영원한 헤어짐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피터팬은 잊혀지지 않는 꿈처럼 그녀의 기억 속에 남아 영원히 떠돌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웬디도 어른이 되고 자신의 아이들에게 피터팬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마저도 피터팬의 부름을 받아 네버랜드로 떠납니다. 이 이야기는 멈추지 않는 순환처럼 이어지며 피터팬은 영원히 아이들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는 어쩌면 어른이 되기를 거부하는 인간의 내면에 깊숙이 자리 잡은 그림자 같은 존재임을 암시합니다. 네버랜드는 단순히 꿈의 세계가 아니라 순수함과 상실, 그리고 영원한 어린 시절에 대한 인간의 욕망이 뒤섞인 섬뜩하고 기이한 미지의 세계로 남게 됩니다. 피터팬은 영원히 그곳에 남아 새로운 아이들을 기다리는 그림자처럼, 아니면 영원히 잠들지 못하는 망령처럼 네버랜드의 밤하늘을 떠돌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끝없이 이어지며 모든 아이들의 마음속에 영원한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과연 어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며 영원한 아이로 남는다는 것은 축복일까? 아니면 저주일까?